병원비를 열심히 냈는데 돌려받을 돈이 쌓여있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 돈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연간 병원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 전액을 돌려줍니다. 소득분위 1분위 연간 상한액은 87만원입니다. 소득분위 10분위는 88만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낸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환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 환급 방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처리됩니다. 신청 기한은 딱 1년입니다. 이 기한을 모르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그냥 소멸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신청 기한 1년 놓치면 수십만원이 사라지는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신청 기한 1년 놓치면 수십만원이 사라지는 구조.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최신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계좌로 들어와야 할 미수령 환급금을 5분 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보입니다. 먼저 병원비 500만원을 낸 직장인에게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를 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낸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왜 이 제도가 존재하는가? 중증 질환, 만성 질환, 장기 입원이 겹치면 한 해 의료비가 가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을 제한하기 위해 연간 의료비 부담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직장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적 금액이 상한액을 넘긴 순간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이 한 해 외래 및 입원으로 급여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5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직장인이 소득분위 5분위에 해당한다면 연간 상한액은 약 214만원입니다. 500만원에서 214만원을 빼면 286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신청하지 않으면 1년 후 소멸됩니다.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 87만원에서 858만원까지 갈리는 구조를 해설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정확히 10단계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집니다. 더 적은 금액부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지고 더 많이 내야 초과분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입니다. 1분위 87만원, 2분위 108만원, 3분위와 4분위 162만원, 5분위와 6분위 214만원, 7분위 281만원, 8분위와 9분위 351만원, 10분위 88만원. 같은 병원비를 냈어도 소득에 따라 환급 기준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분위 가입자가 연간 급여 본인 부담금을 300만원 냈다면 213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10분위 가입자가 같은 300만원을 냈다면 환급액은 0원입니다. 상한액 808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분위는 태건강보험 앱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분위와 상한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방식이 갈리는 기준을 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입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신청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전급여 방식은 입원 진료에 적용됩니다. 같은 요양기관에서 한 해 동안 낸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납부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사후환급 방식은 여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급여 본인 부담금이 연간 합산 기준으로 상한액을 초과할 때 작동합니다. 공단이 연도 종료 후 모든 내역을 취합해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를 문자와 우편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이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입금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지 문자가 스팸으로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로 연락처가 변경되어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통지를 받아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환급받을 돈이 기한만 채우고 소멸됩니다. 비급여 제외 구조와 실제 환급액 계산 시뮬레이션을 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계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낸 돈 전체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만 상한액 계산 대상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제외입니다.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가 모두 제외됩니다. 이 항목들은 아무리 많이 내도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소득분위 4분위 연간 상한액 162만원, 총 병원비 700만원 납부 가정. 이 중 비급여가 350만원이라면 급여 본인
부담금은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에서 상한액 162만원을 빼면 환급 대상은 188만원입니다. 반대 사례를 봅니다. 같은 조건에서 총 병원비 700만원 중 비급여가 600만원이라면 급여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입니다. 상한액 162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총 병원비가 700만원이어도 환급액은 0원입니다. 총 병원비 금액만 보고 환급액을 예측하면 반드시 오차가 생깁니다. 병원비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만 따로 골라 합산해야 정확한 환급 예측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1년과 소멸시효가 작동하는 방식을 봅니다. 사후환급 방식에서 신청기한은 정확히 1년입니다. 진료받은 연도의 다음 해 8월부터 그 다음 해 8월까지입니다. 2024년에 발생한 초과 의료비라면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가 신청 기한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 청구처럼 5년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기한이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공단이 통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환급이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통지는 환급 가능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동이체가 아닙니다. 신청 행위가 있어야 입금이 됩니다. 2023년이나 2024년에 큰 병을 앓았거나 장기 입원한 이력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지 않은 건이 있으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 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2026년 8월이 2024년 진료분 신청의 마지막 기한입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추가 감면과 이중 적용 구조를 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에게는 산정특례 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해당 질환으로 받는 진료의 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60%인 것과 비교하면 부담금 자체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데 산정특례 혜택이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없애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적용으로 이미 줄어든 본인 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시 초과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이중 적용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소득분위 2분위 환자, 연간 상한액 108만원, 산정특례 5% 적용 후 급여 본인 부담금 합계가 250만원이라면 초과분 142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산정특례가 없었다면 본인 부담금이 훨씬 컸을 것이고 상한제 환급 대상 금액도 더 컸을 겁니다. 어느 경우든 상한액 초과분은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중증 질환자라면 지금 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담당의 확인을 거쳐 신청합니다. 등록 완료 후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 두 제도를 동시에 챙겨야 중증 질환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이 확보됩니다. 지금 바로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하는 두 가지 경로를 봅니다. 미수령 환급금 확인과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태건강보험 앱입니다. 스마트폰에 태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로그인 후 보험료 환급금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금액과 신청 가능 기한이 바로 표시됩니다.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처리가 끝납니다. 별도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5분 이내에 처리됩니다. 두 번째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nchit.or.kr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역이요. 메뉴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내역이 연도별로 표시됩니다. 계좌 이체 신청을 완료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급여, 본인 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환급 방식은 본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 기한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부터 그 다음 해 8월까지 딱 1년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계산에서 전액 제외되므로 급여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만 환급액을 따져야 합니다. 중증 질환자는 산정특례와 상한제가 이중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진료분 사후 환급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입니다. 태건강보험 앱을 지금 열고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 응원합니다.